이 중고를 구매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농업용이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많이 판매가 되는데 이건 상당히 오래된 거죠.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기종은 선택이 됐어요. 이거냐 더 큰 장비냐 더 작은 장비냐 이제 결정은 난 거예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 살펴봐야 할 부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을 일단은 이 엔진 쪽을 가장 주의 깊게 보게 되겠죠. 엔진하고 유압 펌프 이쪽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이 엔진이 이 짜집게 하는 엔진이 있어요. 이것저것 해서 골라서 좋은 걸로다가 짜집게 한 거, 아니면 이제 보링을 했다든가, 이제 옛날엔 다치 보링이라고 했죠. 부분 보링을 했다든가, 아니면 심각하게 어딘가가 결함이 있어서 분해를 했다가 수리하고 다시 닫은 차,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엔진이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걸러내야 되는 엔진에 걸러내는 방법, 그거는 일단은 또 볼트 있죠. 여기 마커, 예? 이런데 마커, 이런 마커를 중심적으로 보고, 또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런 볼트 있잖아요. 헤드 볼트나 뭐 이런 중요한 볼트가 복수로다가 아무리 잘 클러도 이런데 기스가 나면서 녹이 나요.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이 엔진을 뭐 어느 부분을 수리했다라는 걸 대충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 보면은 요런 속안에 그 헤드 엔진 있잖아요. 헤드 엔진, 그런 이제 헤드 엔진이라는데 헤드 볼트 같은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런데 다 자세히 보게 되는 거예요. 저 터보에 뭐 오일이 새는가, 뭐 터보가 깨진 데가 있는가, 뭐 이런 걸 보겠죠. 이제 그런 거를 쭉 보고 선택을 하는데, 이게 선택하는 거에 볼트도 있지만은 저 밑에 보면은 손가락으로 보여드릴게요. 요런 부분 있잖아요. 요거 요 블럭하고 이 블럭하고 요 사이에 지금 가스켓 단장 들어가 있죠. 요게 원래 지치는 요런 스타일이에요. 같은 색깔이거나. 근데 요것이 만약에 검정색이나 흰색이나 아니면 본드 같은 것이 바깥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수리한 장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돼. 그래갖고 미지근한데 이런데 수리했다는 거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전장 이런 부품 같은 거는 이제 교체가 가능하니까 한다 그러지만은, 만약에 심각한 부분, 뭐 헤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열었다 그러면은 일단은 걸러지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동급에서는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압 펌프 계통인데, 이제 유압 펌프에서는 이제 잡소리, 이 구매 결정하시기 전에 일단 같은 기종의 다른 그 펌프 소리를 들어봐요. 들어보고 이제 구매하시고자 하는 그 펌프 소리를 들어보면 소리가 틀리다 이거예요. 뭐 속안에서 짜걱 소리가 뭐 크게 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소리 나는 거를 들어보시면은, 이 소리가 심하게 난다 그러면 일단은 거기도 걸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 계통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일반 서민이 다룰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거는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면 지금 현재 잘 작동되고 있다면은 컴퓨터는 이상이 없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컴퓨터 쪽은 일단 정상 작동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덮어두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고장이 나면 이제 운이 나쁜 거지. 뭐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이 이 부분에서 이제 물이 넘쳐나 가지고 뭐 얼룩이 많이 졌다든가 뭐 이런데 그 물 뿌려져 갖고 저거 이제 물이 스며 들어와서 저렇게 된 거고, 이 뿜어져서 된 거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이 전체적으로 다 저런 얼룩이 많이 생겨. 그거는 오버히트, 물이 끓어 넘쳤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 벌써 또 한 점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데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런데 얼룩이 졌는가, 뭐 이런 거 자세히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얼룩이 졌다면은 그건 일단은 오버히트 쪽으로 보셔야죠. 오버히트라는 말이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하여튼 그렇게 배웠어요. 오버히트,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의 성능이 좋은가 나쁜가. 그거는 그전에는 저 위에, 오일을 저 위에서 봤어요. 위에서 보니까 그 뚜껑을 열면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나무가스가 퍽퍽퍽퍽 나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나머지 가스가 나오는 그 양을 보면 대충 짐작은 가죠. 이거를 열면은 시동 걸은 상태에서 이걸 열잖아요. 그러면은 오일이 튕겨져 나오는 수도 있을 때 가스가 퍽퍽퍽퍽 되고 많이 나온다. 그러면 벌써 엔진이 많이 심각한 상태까지 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요것이 최종적으로 열어보는 거죠. 그 전에 저 위에 있을 땐 참 편했어요. 그때는 뚜껑 열고 손 이렇게 들이대 갖고 손에 그 오일 방울이 튕겨지면은 이제 안 좋은 상태다, 보링을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의 나무가스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고차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떻게 관리했느냐. 어떻게 관리했느냐, 한 사람이 관리를 했냐, 여러 사람이 관리했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또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여러 사람이 관리하는 회사의 물건이라든가 이런 물건은 까딱 잘못하면은 관리가 소홀할 수도 있어요. 그냥 서로 그냥 운행하고 갖다 세워놓고, 또 바쁘니까 시동 걸어서 왕 쓰다가 갑자기 시동 팍 끄고 가고 막 이러는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배제하죠. 그래 놓고 이제 1인 신조,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탄 거, 이런 거를 선호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요건 이제 신차바 쓸 필요가 없어요. 먼지 있는 거. 근데 요런 데서 이제 오일이 비쳐가지고 요런 식으로다가 맺혔냐 안 맺혔냐, 요런데. 그 다음에 또 저런 부분에서 오일이 누유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만 보시면 뭐 어지간히 많. 그 다음에 이제 매연을 보겠죠. 옛날 그 트런저식 인젝션 펌프식은 이제 매연 강도를 저 마우라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일단은 뭐 GPF가 달렸다 그러면은 매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매연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없다는 거, 그거는 좀 문제점으로 남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체 쪽인데요. 하체 쪽에 이제 이 부분은 보기가 쉬워요. 오일 누유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뭐 이런데 뭐 등속 조인트 같은 거 부딪혀 갖고 뭐 수리했다, 등속 조인트 바꿔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바꿔서 나오면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상관할 필요 없이 일단은 누유, 오일이 어디서 많이 새는가, 뭐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시고, 뭐 깨져가지고 뭐 용접했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는가, 뭐 이런 것도 보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체 쪽에서는 누유나 일단은 문제가 있으면 누유가 되니까 그 부분만 잘 살펴보셔도 뭐 한 80%는 점검을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부, 여기서 오일 새는 거, 요 속에서 오일이 새는 거냐 그리스가 나온 거냐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그리스는 이렇게 덩어리가 지죠. 묻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다 묻어 있어요, 그리스는. 근데 오일이 나오면 흘러요, 오일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저걸 눌러서, 붐대를 눌러서 잭업을 시킨 상태에서 시키라 그러놓고 보면은 이 타이어가 안으로 쑥 들어오거나 바깥으로 쑥 나가는 수가 있어요. 이 핀이 안 좋아서 바깥으로 나거나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감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그리스를 덜 치면은 이제 이소관에서 껄떡껄떡거림이 생기죠. 그러면 잭업을 시켜보면은 이게 흔들리는가 안 흔들리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위, 관절 부위에 부싱이 나간다 안 나간다. 근데 부싱은 어차피 가져오시면은 안 좋으면 부싱을 바꿔야 되네요. 그것까지 좋은 걸 찾는다 그러면 새 거 사셔야지. 그러니까 그건 뭐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돼. 흔들리거나 하는 거.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를 잘 쳤나. 저는 이제 브리스를 잘 안 쳐갖고 말랐는데, 브리스 잘 치면은 이렇게 브리스가 많이 바깥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브리스를 많이 쳐서 운행을 한 장비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붕대가 찢어졌는가, 찢어져서 용접을 했는가, 저런 부위가 이런 데가 찢어져 가지고 다시 용접을 했는가, 뭐 이런 거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수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수리하면 또 거의 완벽에 가깝게 수리가 되니까 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저는 비중을 안 둬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석을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장비가 넘어갔던 장비냐, 그거를 따지는 게 이제 운전석에 이렇게 모양이 비틀어졌다든가 운전석에 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수리한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넘어갔던 장비라고 일단은 계산에 넣죠. 그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면은 일단은 엔진 속에 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펌프 쪽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엔진이 넘어갔다 그러면 엔진을 바로 시동을 멈추지 않으면 엔진이 크게 문제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탑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 봅니다. 탑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 문짝 같은 거 새로 도색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런 뭐 원도색인가 뭐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가 이렇게 붙였는데 유리에 이제 붙인 상태, 뭐 실리콘을 갖다 덕지덕지 발랐다든가 이러면 이제 넘어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외장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것이 이제 깨졌다 안 깨졌다. 이제 도색을 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안 좋게 봅니다. 도색을 원래 이렇게 다 벗겨졌어도 원래 도장이냐, 원도장이냐, 아니면 도색을 새로 했느냐. 도색을 새로 했다 그러면은 뭐 이 부분이 깨졌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다가 살짝 뭐 이렇게, 아시죠? 그렇게 해서 도색을 싹 해버리면은, 도색했기 때문에 그 속안을 볼 수가 없잖아요. 도색을 하면 속안을 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 속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 아시잖아요. 맴매하고 약간 좀 붉어졌다든가 뭐 들어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했을 때는 이제 안쪽으로도 보는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까진 거 이런 거는 뭐 일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봅니다. 저는 중고 구입기 그 전에 구입할 때 이런 식으로 다 구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명 게다 포크레인이죠. 이런 거는 이제 속안에 여기 손을 넣어서 요 부분을 만져보면은 동그래요. 이게 동그란 건데 이렇게 타원형으로 닿던가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라는 것이 감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가 다르면은 이제 이렇게 뾰족해져요. 여기가 이게 지금 여기가 각이 졌잖아요. 이렇게 각이 졌잖아요. 근데 이게 뾰족해진다고요. 그런 거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어디 용접한 부분이 있는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도장날을 앞에다 꽉 찍어요. 앞에다 꽉 찍으면 이제 여기가 번쩍 들리잖아요. 이제 앞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행을 해보면은 어느 바퀴가 안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어느 한쪽이 안 돌아가는 수도 있다고. 이거는 이제 뭔가가 안 맞은 거죠. 그런 거는 이제 감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두 바퀴가 정상적으로다가 땅에다 찍었을 때 밀고 나가려고 탁 헛바퀴 돌아가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 것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하부 이 뒤쪽 안쪽에서 오일이 흘러서 바깥으로 나왔는가, 그러면 이제 저쪽 밑에 있잖아요. 밑에 쪽을 보시면은 이제 오일이 흘러서 바깥으로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알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가져오시면 수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리드나가 나갔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제가 현장에 가서 장비 구입할 때 마음가짐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심리적인 상태, 뭐 그런 거를 조금 또 제가 어떻게 변하더라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좋은 장비 고르세요.